다리가 모래로 가득 찬 것처럼 오후 내내 몸을 질질 끌고 있다면 뇌가 두꺼운 솜으로 쌓인 것 같고 왜 방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고 얼마나 쉬든 관절이 아프고 의사가 그저 나이 드는 것이라고 계속 말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온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고 있는 그것은 아마 지금 당신의 부엌에, 수돗물에, 당신이 먹어온 빵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당신의 본능, 당신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또 다른 약을 복용하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나은 해답이 있어야 한다는 당신의 좌절감도 옳습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저는 의료 시스템이 50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언급을 중단한 한 가지 미네랄에 대해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되찾고 뇌 안개를 걷어내고 다시 자신처럼 느끼게 해준 간단한 3단계 접근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고 비싼 검사도 필요 없으며 의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약 30초가 걸리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미 부엌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단계는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시도로 끝날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섭취하는 것과 실제로 흡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혹시 이전에 요오드 보충제를 복용하고 두통, 심장 박동 가속, 이전보다 더 피곤함 등 끔찍한 기분을 느꼈다면 그것은 요오드가 당신을 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4세의 에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전체 사무실을 운영했고 머리가 아주 명석했으며 모든 사람의 생일을 기억했고 단 하나의 세부사항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뭔가 변했습니다. 문장 중간에 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쯤에는 시계처럼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없어요. 그녀의 의사는 표준 혈액 검사를 실시했고 갑상선은 정상 범위 내라고 말했으며 우울증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한구울제 처방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치고 좌절했습니다. 그녀의 갑상선은 기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특정 미네랄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구식정부 기준으로는 기술적으로 결핍이 아니었지만 최적의 상태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제가 곧 공유할 동일한 간단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해결하자 그녀의 에너지는 6주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사고는 명확해졌고 말을 잃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통화했을 때 그녀는 저에게 뇌의 진에 다시 불이 켜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몸에 부족한 것을 주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7시간, 어쩌면 8시간을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물속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뇌가 깨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전 중반에는 기능을 위해 두 번째 커피를 찾고 있습니다. 오후 2시나 3시쯤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뇌가 흐려지고 집중할 수 없으며 관절이 아픕니다. 심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알아차릴 정도입니다.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피부는 건조합니다. 아마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는데도 허리 주위에 살이 쪘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얇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편안할 때도 항상 춥습니다.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혈액 검사를 하고 갑상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TSH는 정상 범위 내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처방전을 건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구울제, 수면제, 관절용 한겸증제. 어쩌면 그들은 글쎄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습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게 다야. 그게 해결책이야. 더 많은 약을 먹고 끔찍한 기분을 받아들여야 해 라고 생각하며 나왔습니다. 그 정상적인 갑상선 검사는 당신의 갑상선이 당신을 살려둘 만큼 충분히 기능하는지 측정하는 것이지, 당신이 기분 좋게 느낄 만큼 충분히 기능하는지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 것과 실제로 번성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인 요오드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 중 대부분은 1940년대의 연구, 즉 갑상선종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은 최적의 건강을 위한 매우 낮은 기준입니다. 갑상선, 즉 목 밑에 있는 작은 나비 모양의 샘은 몸 전체의 온도 조절기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진대사, 에너지, 천, 뇌 기능을 제어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는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에 의존합니다. 갑상선은 오직 한 가지 연료, 즉 요오드로만 작동합니다. 충분한 요오드가 없으면 갑상선은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 수 없습니다. 1920년대에는 요오드 결핍이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갑상선종, 즉 목이 크게 부어오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정부는 현명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식용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갑상선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변했습니다. 1970년대에 상업 제빵업자들이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빵 반죽에 요오드를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빵이 더 잘 부풀어 오르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브롬산 칼륨이라는 난연제로 대체했습니다. 왜요? 더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브롬산염과 요오드는 당신의 몸에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브롬산염으로 만든 빵을 먹으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요오드라고 생각하고 흡수합니다. 그것은 요오드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요오드가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진짜 요오드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배달 트럭을 위해 예약된 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모든 공간을 고장난 차로 채웁니다. 배달 트럭이 도착했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납니다.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갑상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롬산염이 주차 공간을 차지합니다. 요오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갑상선은 굶주립니다. 브롬산염만이 아닙니다. 수돗물에 있는 불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샤워물에 있는 염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요오드에 대한 정부 권장량은 하루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갑상선종을 예방할 정도입니다. 해초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일본 인구는 매일 약 12.5mg의 요오드를 섭취합니다. 이것은 마이크로그램이 아닙니다. 밀리그램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충분하다고 알려진 양의 약 80배입니다. 일본 인구는 산업화된 세계에서 갑상선 질환, 유방암, 전립선암 발병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1940년대 갑상선종 예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전신 건강 데이터를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요오드 첨가 소금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요오드를 제공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 식용소금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틀렸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 건강을 위해 소금 섭취량을 줄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 요오드 첨가 소금을 덜 섭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금 속 요오드는 증발합니다. 말 그대로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소금 용기가 캐비닛에 한두 달 이상 놓여 있었다면 대부분의 요오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셋째, 요오드 첨가 소금의 요오드 양은 갑상선종 예방을 위해 계산된 것이지 갑상선 기능을 최적화하거나 세포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요오드 패치 테스트를 시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손목에 요오드를 바르고 빨리 사라지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눈에 띄게 남아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 테스트는 흡수가 아니라 증발을 측정합니다. 요오드는 건조한 공기에서 더 빨리 증발하고 습한 공기에서 더 느리게 증발합니다. 애리조나에 산다면 그 패치는 2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산다면 1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결핍 수준인데 날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패치 테스트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아무런 유용한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진짜 테스트, 즉 실제로 효과가 있는 테스트는 24시간 요오드 부하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50mg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얼마나 배설했는지 측정합니다. 만약 충분하다면 당신의 몸은 추가적인 요오드가 필요 없으므로 약 90%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당신의 몸은 스펀지처럼 요오드를 비축하고 20%부터 30%까지만 배출합니다. 그것이 진짜 정보를 주는 진짜 테스트입니다. 만약 당신의 의사가 패치 테스트를 제안했다면 그들은 연구보다 약 40년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요오드 첨가 소금이 충분하지 않고 패치 테스트가 효과가 없으며 정상적인 갑상선 검사로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단계 접근법입니다. 처음 2단계는 합리적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아마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3번째 단계가 이것이 당신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합니다. 그 3번째 단계가 결과의 약 80%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모든 3단계를 설명하고 각 단계가 정확히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며 사람들이 진행을 방해하는 특정 실수를 알려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스스로 시도할 때 그들은 보통 이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하시모토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자가면역 반응을 유발하며 이는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1단계는 간단하며 당신이 알지도 못했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혹시 이전에 요오드를 복용하고 두통, 뇌안개, 이전보다 더 심한 심장 두근거림 등 끔찍한 기분을 느꼈다면 아마 요오드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알레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브롬 화물 대체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당신의 갑상선의 주차 공간을 모두 차지했던 고장난 차들을 기억하십니까? 요오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침입자들을 내쫓습니다. 브롬산염, 불소, 염소는 세포에서 밀려나 혈류로 한꺼번에 넘쳐납니다. 그것이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것이 뇌안개와 심장 박동 가속을 유발합니다. 요오드가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에서 3일째쯤에 그 한계에 부딪혀 끔찍한 기분을 느끼고 포기합니다. 그들은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몸이 그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해결책은 거의 민망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바다소금 반, 티스푼, 핑크색 또는 회색 종류, 일반 흰색 식용소금, 아님을 8온스, 약 240ml 우인의 물에 녹입니다. 그것을 마십니다. 30분 기다립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소금 속 염화물이 혈류를 떠다니는 브롬화물에 결합하여 신장을 통해 배출시킵니다. 두통은 사라지고 뇌안개는 걷히며 심장은 진정됩니다. 해독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것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 1주에서 2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끔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3일째에 포기하는 것과 90일째에도
성공적으로 요오드를 계속 섭취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간단한 재료 하나입니다. 일반 식용소금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제거되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바다소금, 켈트소금 또는 핑크 히말라야 소금을 구하세요. 이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앞서 언급한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히 어떤 종류의 갑상선 질환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하시모토병이나 다른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면 아마 요오드를 완전히 피하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의사가 요오드가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사는 반은 옳습니다. 그 반쪽이 위험한 반쪽입니다.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들 때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몸의 그 과산화수소가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중화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는 셀레늄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충분한 셀레늄이 없으면 과산화수소가 축적되어 갑상선 조직을 태웁니다. 당신의 면역체계는 손상을 보고 갑상선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것이 자가면역 반응입니다. 당신의 의사는 누구를 탓할까요? 요오드를 탓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요오드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셀레늄이었습니다. 요오드는 단지 이미 존재했던 결핍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냉각수가 전혀 없는 오래된 차를 생각해 보세요. 연료 탱크를 채우고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엔진이 과열되어 블록에 금이 갑니다. 휘발유를 탓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휘발유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냉각수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의 냉각수입니다. 연료를 추가하기 전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오드를 섭취하기 전에 매일 2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섭취하기 시작하세요. 형태가 중요합니다. 셀레나이트가 아닌 셀레노메티오닌을 섭취하세요. 셀레노메티오닌은 몸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셀레늄을 요오드 섭취 약 30분 전에 섭취하세요. 셀레늄 공급원으로 브라질 너트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 함량은 재배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한 너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같은 봉지의 다른 너트에는 500 마이크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충제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복용량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없이 고용량 요오드를 섭취하면 자가면역 반응이 유발됩니다. 셀레늄과 함께 고용량 요오드를 섭취하면 90일 안에 갑상선 항체가 40% 감소합니다. 같은 요오드인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셀레늄이 차이를 만듭니다. 3단계는 다른 모든 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금부와 프로토콜, 셀레늄, 요오드 등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마신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소와 염소는 화학적으로 요오드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세포로 들어가는 동일한 문을 놓고 경쟁합니다. 당신의 세포에는 과학자들이 나트륨 요오드 공동수송체, 소듐 아이오다이드 심포터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열쇠에만 열리는 자물쇠라고 생각하세요. 요오드는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여야 합니다. 하지만 불소와 염소는 문을 실제로 열지는 못하더라도 자물쇠에 끼워 넣을 만큼 충분히 비슷한 열쇠입니다. 불소와 염소가 가득한 수돗물을 마시면 그 가짜 열쇠들이 자물쇠를 막아버립니다. 진짜 열쇠인 요오드가 나타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계속 굶주립니다. 원하는 만큼 요오드를 섭취해도 문이 막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브리타 필터는 불소를 30% 미만으로 제거합니다. 그것은 맛을 위한 것이지 요오드 흡수를 막는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역삼투압 정수 시스템입니다. NSF 58 인증을 받은 것을 찾으세요. 그 인증은 불소와 염소를 최소 95%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몇백 달러의 싱크대 아래 시스템을 구할 수 있고 임대 중이라면 카운터톱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과 실제로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혹시 이전에 요오드 보충제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면 아마 이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요오드가 입으로 들어가 시스템을 통과하여 세포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반대편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1에서 3일차에 예상할 수 있는 것,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에너지가 약간 더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제가 언급한 해독 증상, 즉 두통, 뇌안개에 부딪힙니다. 소금 부화 프로토콜을 사용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서 7일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잠깐 일어났는데 정말 푹 쉰 것 같았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몸이 필요한 것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에서 3주차. 이때쯤이면 꾸준한 개선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맑은 사고, 관절 통증 감소. 3주차까지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복용량을 조절해야 하거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필터링 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거나 더 많은 셀레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주에서 6주차. 이때가 정말 정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뇌가 작동하고 몸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후 내내 몸을 질질 끌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납니다. 정신은 맑고 예리합니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셀레늄으로 보호되고 불소 방해 없이 흡수된 충분한 요오드를 몸에 공급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재 갑상선 약신지로이드, 레보티록신, 아머, 갑상선을 복용 중이라면 요오드를 추가하기 전에 처방 의사와 상담하세요. 위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갑상선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약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당신의 수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말은 요오드와 갑상선, 건강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요오드와 셀레늄 보충제로 갑상선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 필요한 경우 약물 조절을 위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제 수치를 더 자주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당신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될까요? 활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즉 갑상선이 이미 너무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이 있는 그레이브스병이 있다면 요오드를 추가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접근법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증상, 진정되지 않는 빠른 심장 박동, 목의 상당한 부종, 호흡 곤란을 경험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세요. 로버트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70일 새였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갑상선 약을 복용해 왔고 항상 피곤했으며 뇌안개가 너무 심해서 책 읽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의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으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셀레늄을 추가했습니다. 2주 후에는 요오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싱크대 아래에 역삼 투합 필터를 설치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의사는 그의 약물 복용량을 줄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다시 줄였습니다. 로버트는 5년 만에 첫 소설을 다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소금 부화 프로토콜을 사용하세요. 브롬화물 대체로 인한 해독 증상을 느낄 때마다 정제되지 않은 바다소금 반 티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세요.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갑상선을 막아왔던 독소를 몸이 배출하도록 합니다. 2단계 요오드 섭취. 30분 전에 셀레노메티오닌 형태의 셀레늄 200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세요. 이것은 갑상선을 과산화수소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가면역 반응을 예방합니다. 3단계 역삼 투합 시스템으로 물을 필터링하여 요오드 흡수를 막는 불소와 염소를 제거하세요. 이것이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과 실제로 세포에
요오드를 전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감, 뇌 안개, 쑤시는 관절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 치유되고 기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요오드 고갈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보충제를 시도할 때 왜 끔찍한 기분을 느끼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수돗물이 당신이 흡수하려는 바로 그 물질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듣기 위해 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은 당신이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진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해답을 원합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원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필터링하기 위해 의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셀레늄이나 바다 소금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몸이 굶주려 왔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푹 쉰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의 뇌는 맑고 예리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일을 할 에너지가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고 여행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데 의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걱정된다면 댓글에 언급해 주세요.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을 돌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몸에 부족했던 것을 주면 됩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건강과 에너지에 대한 시각을 바꾼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의학적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당신의 활력을 되찾읍시다. 다음 건강 지혜의 보물은 곧 열릴 것입니다.